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채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어, 사실 그 제목이랑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내년 3월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1월까지 근무를 하고 지역농협을 퇴사할 예정입니다.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제 영상을 올린 게 지역농협 준비하는 영상이었고 또 이제 그런 합격 팁 같은 것들도 필기 합격 팁 같은 거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계속 찍었다 보니까 사실 구독해두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뭐, 물론 앞으로 그런 정보를 안 올릴 건 아니지만, 이제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준비한 정보가 다 끝나게 되면 제가 이제 또 새롭게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올리게 될 텐데, 이제 그때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사실 구독 취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저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19살까지 다니고 이제 20살에 졸업을 하고 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원래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었어요. 열심히 했었는데 잘 안 됐어가지고 하다가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그 기회로 진홍 계약직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돼서 20살 때부터 이제 졸업식 하자마자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퇴사하지 않고. 그랬고 여기 제가 다니면서 자격증을 몇 개 취득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CS 리더스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아무래도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취득을 했고 두 번째 취득한 것은 바로 유통관리사예요. 그래서 사실 유통관리사를 2급을 급수가 있는데 저는 2급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까지만 지금 합격한 상태이고 실기는 아직 이제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게 필기 합격한 후로부터 2년 동안 일단 기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일단 합격하면 되는데 사실 제가 유통관리사라든지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취득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있으면 이제 도움도 되고 중요해서 좋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지역농협에 직급 중에 기능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정규직인데, 승진에 조금 제한이 있는 정규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능한 조건이 뭐냐면, 일단 하나로마트에서 그 300평 이상의 하나로마트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 일정 자격증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거라서 사실 저는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이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 취득했었어요. 그래서 기능직 면접도 막 몇 번 보러 다니고 서류도 넣고 그랬었는데 사실 기능직 자체가 아무래도 자기 그 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우선순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직도 일단 안 됐고, 그리고, 사실 농협대학교도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한번 면접까지 보러 갔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도 다 나오고 그러면서 취업도 정해져 있는 농협대학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농협대학교에 이제 지원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농협대학교는 아무래도 서류는 합격을 했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에서 이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농협대학교도 안 됐고 사실 농협대학교도 가게 된 이유가 사실 NCS로 제가 성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농협대학교를 선택한 거였어가지고 그런데 농협대학교도 안 돼서 사실 농협대학교는 무조건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돼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고 나서 아, 이제 공무원도 뭐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중소기업으로 가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다가 NCS를 이제 열심히 한 끝에 결국 NCS를 2번 합격할 수 있게 되었고 네, 그렇게 하다가 사실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면접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을 음, 계속 본다고 해서 붙을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존버는 승리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존버하면 뭐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 동안에 저의 이제 그 시간들 그리고 저의 노력들 그게 너무 이제 힘들고 그렇게 소비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지역 농협을 가야 되나? 그 정도로 내가 여기에 간절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치고 면접이 끝나고 나서 발표 났는데 많이 울면서 생각을 이제 계속 해보게 됐죠. 이제 그래서 기분 전환할 겸 이제 친언니가 있어요. 저 친언니 집에 갔었는데 사실 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간호사였는데 자기는 다시 돌아가면 간호사 안 하고 물리치료사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간호랑 제 성격이 그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생각을 해보다가 물리치료사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물리치료를 예전에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고등학생 때 취업이 안 돼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안 돼서 대학을 넣을까 할 때 만약에 넣는다면 어디 넣을까 하고 알아본 게 물리치료였었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냥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 고졸이지만 대학생들이랑 대학교 나왔다고 다른 게 없다. 내가 더 잘 사는 걸 보여주겠다. 대학교를 안 나와도 더 잘 사는 걸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그런 학력적인 그런 제약이 많이 있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새로운 중소기업 같은 걸 도전을 해보려고 해도 지원해보려고 해도 학력 때문에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제가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냥 애매하게 학교에 나오면 또 같은 취업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보건 계열 쪽이면 아무래도 그래도 다른 계열보다는 조금 전망이 더 좋고 그리고 물리치료는 배워두게 된다면 되게 실용적인 학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미루어 봤을 때 배우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 이번에는 진짜 늦기 전에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신입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시 원서를 넣어놓은 상태고요. 사실 그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서 영상을 제작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주변에서는 사실 뭐 다 지금이라도 가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또 마음속으로는, 쟤 도망가는 거 아니야? 뭐 회피하는 거 아니야? 도망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는 사실, 음, 저도 사실 많이 불안하거든요. 제가 막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봐 불안한데, 그래도 늦기 전에 뭔가 새로운 시작?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먼 길을 많이 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제 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런 선택을 했었으면, 음, 그런 선택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직 회사에는 퇴사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조금만 더 이제 있다가 결과가 나오고, 등록할 때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저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자격증을 2개 반, 어떻게 보면 2개 반이죠. 2개 반 정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농협대 도전했었고, 진흥기능직 도전했었고, 그리고 NCS 2번 이상 도전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만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 제가 그만둘 때 저도 아무래도 이때까지 해왔던 게 있으니까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단점을 한번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적었던 것이,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마트에서 저는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교대 근무다 보니까 주말에도 일을 하고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이제 일할 때 쉬거나 이렇게 돼서 워라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랑 만나서 놀고 싶은데 그러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뭐 이교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음, 그게 이제 축적되다 보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연차 사용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 업무만 있으면 제가 그냥 업무를 다 해놓고 연차를 써서 놀러를 가거나 아니면 연차 쓰고 다녀와서 제 업무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제가 연차를 써서 제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대신 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차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불편했었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랑 대책 보고서를 쓰는 거였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있었던 계약직은 실적이랑 대책 보고서 작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실적이 부여되면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서를 써라라고 하는 대책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조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갑자기 이게 생겨나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실적을 그렇다고 열심히 채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대책 보고서를 적어서 그냥 계속 냈었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거를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해서 적어서 내야 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제가 정규직이 되고 또 이제 계속 근무를 하면은 이게 수적이 더 많아지고 이런 횟수가 더 잦아질 텐데, 이거를 계속 이제 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엄청 이제 아무래도 시골에서 있는 농협이다 보니까 엄청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갑질을 한다든지 진상 손님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저희 조합이 특히 좀 심한 편이었어가지고 그런 서비스직을 응대하면서 그런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회사 내에서 상사분들이 조금 고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꼰대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이거는 이렇게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계약직이다 보니까 제 업무는 마트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트를 하면서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제 시험 쳤었을 때도 일과 공부를 병행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그 면접 붙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사실 제가 면접 준비를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저는 되게 시험 치고 나서부터 준비를 했었고 사실 그 한 번 떨어졌을 때 면접 한 번 떨어졌을 때부터도 지역 그 농민신문을 보면서 그 공부하고 그 준비를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더 이상 내가 뭘 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 나 노력을 할 만큼 다 했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걸 그냥 포기해야겠다, 놓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업무가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음, 캐셔로 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 막 진열하고 상품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뭔가 제 스스로와 그 업무가 맞지 않다고 느꼈었어요. 사실 그렇게 느낀 부분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래도 참고 일을 해 왔었는데, 사실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더 이제 제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다 그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20살 때 첫 직장에서 일을 한 것 치고는 되게 사회초년생이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것 치고는 그래도 이제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건 좋았는데, 연봉 자체는 높은데, 저는 항상 월급이 작다고 느껴졌었어요. 월급도 이제 조합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근데 지금 처음 받았던 그 연봉이 거의 이제 비슷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제가 느낀 점이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시험, 그 면접 딱 발표가 났을 때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저보다 부모님이 더 아쉬워 하셨었어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한 거를 부모님이 옆에서 보셨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뭔가 실망시켜드렸다, 그 기대에 부응해드리지 못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죄송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하셨던 말이, 너가 대학을 안 나와서 안 뽑아주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력이 딸려서 그런가 보다. 근데 저는 이제 블라인드라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그런 거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했고, 그래서 사실 부모님께 대학을 간다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잘 생각했다. 가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제 응원을 해주시고, 제 선택을 존중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셔서, 이제 내년에는 2025학년도 신입학, 새내기가, 네, 될 것 같아요. 학과는 이제 물리치료학과로 가려고 마음을 정했고요. 마침 그때 제가 마음을 정했을 때쯤 어머니가 또 손목 골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막 다치셔가지고 수술 받으시고 막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상황이 마침 됐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걸 옆에서 이제 케어해주고 도와드리면서 아, 이거는 내가 배워야겠다. 뭔가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배우게 된다면 나중에 부모님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물리치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랑 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서비스직을 제가 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아무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도전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영상도 몇 개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그 이후로는 대학교 새내기 영상이나 물리치료 관련된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저희 일상으로. 그 일상도 같이 함께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